네,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관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한미반도체 가져와 봤고요. 자, 현재 시각은 영상을 찍고 있는 1월 7일 5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한미반도체 이 장대 연봉이 뭐지?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실까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이 넥스트가 생긴 지 조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장전에 넥스트 거래에서 23만 8,500원까지 신고가가 어쨌든 한번 찍히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솔직히 좀 반갑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 이 넥스트 거래에서 신고가가 찍힌 것 자체는요, 뭐 아무래도 호가가 비는 구간도 있고 순간 체결이 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일단 진짜 중요한 건 이것보다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핵심 구간이 있죠. 자, 그게 어디였습니까? 자, 결국 이 구간 19만 6,200원. 자, 역사적 전고점 구간인 69만 6,200원 구간입니다. 자, 이 전고점 구간을 장중에 어쨌든 한 번은 터치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의 핵심이에요. 왜냐면 이 전고점 부분이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단 시장이 여기 위쪽으로 힘들다라고 걸어놨던 이제 가장 두꺼운 벽이잖아요. 자, 이걸 이제 넘기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 제주반도체의 역사적 신고가 랠리가 쭉쭉 이어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분들 혹은 이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고민들, 이런 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전고점 돌파하고 역사적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비중을 늘리거나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든지 신규 매수가 들어가도 되냐? 이거는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이 한미반도체에 중장기적인 상승은 인정합니다. 저 인정해요, 여러분들. 못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 동시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 단기 고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요, 우리는 무조건 더 간다만 외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하면서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1번, 왜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지, 뭐 재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도 볼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황금손 다니엘이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이런 단기적인 조정들이 존재하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이뤄줄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단기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구간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자,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대응을 해 나가느냐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계좌에 찍히는 이 숫자 자체를요, 바꿔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요,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부 다 기준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영상 초반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강조드리는데요. 물론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유튜브 알고리즘 정책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터졌는데 외국인과 기관계, 그리고 이쪽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반면 우리 개인분들은 뭐하고 계시죠? 매도세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께도 어떻게요? 지금은 이 매도하실 구간이 아니다. 우리는 신고가 랠리, 이 축제를 같이 즐겨야 한다 라는 뜻에서 이 댓글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많이들 남겨주시면서 댓글은 신고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분들, 다른 분들께도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도록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이거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이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큰 그림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이 마이크론 주가 보셨나요? 어제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거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5% 상승, 그리고 나스닥도 0.65%, S&P, 다우존스, 미국 증시도 다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요,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밀어주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반도체주가 갈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주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장비주의 대장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한미반도체라고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이 해외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한미반도체가 장비주의 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느냐? 일단 업황이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뭐가 부족합니까? 항상 요즘 뉴스 보시면 이런 내용들 보셨을 거예요. 무슨 칩이 부족하다, 무슨 칩이 부족하다. 내용은 정확히 공부 못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칩들이요.
뭔가 자꾸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급이 딸린다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HBM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고객사들이요, 장비를 더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뭔가 만들던가 공급을 계속해서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비는요, 바로바로 늘릴 수가 없죠. 자,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 인증이 있고 이제 공정이 안정하고 있고, 자, 상세한 내용을 파들어가 보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자, 결국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이, 자, 반도체에 대한 이 업황이 좋아질수록 장비사는 오히려 뭐가 됩니까? 자, 어떻게 보면 주객 전도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고객사보다 예를 들면 이 빅테크 기업들 있겠죠.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더 강한 이 갑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한미 반도체가요. 특히나 우리 한미 반도체는요, 이 HBM 쪽에서 핵심 장비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 파이프라인도 넓혀가고 있죠. 자, 이거는 조금 예전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 한미 반도체가 이 마이크론, 그리고 SK에다가 이 TC 본도를 계속해서 이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요, 요즘 올라가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런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조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갑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미 반도체가 좋다라는 얘기랑 근데 주가가 매일같이 장대 양봉이 나온다랑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구간 자체가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자, 역사적 이 전고점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줬다. 자, 이런 위치에서는요, 바닥권에서 쓸어 담았던 우리 메이저들이요, 자, 여기서 한번 꺾어먹자, 털어먹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단기적 급등, 한미 반도체가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상승은 인정하지만 솔직히 이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 급등에 따른 결국엔 기술적 이 매물 소화 구간이 필수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지금처럼 자, 몇 거래일이죠? 거의 4거래일 연속 10%, 15%, 몇 %씩 폭등하고 나서 자,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건 끝났다가 아니라 매물 소화를 하고 자,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서 이 호흡을 조절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도체가 못 올라간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이걸 전제로 깔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딱 이 메이저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흔들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올라가니까 자, 추격 매수 불타자가 아니라 이 타점에 대한 이 대응이 중요한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혼자서 제일 잘하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 내가 혼자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요, 자, 신고가 같이 남겨주시면서 우리 한미 반도체의 상승을 같이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 황금손 다니엘 영상 자주 시청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자, 뭐냐면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자, 내일 실적이 좋으면 우리 삼성전자 당연히 올라가고 한미 반도체, 자, 장비주 대장이라 그랬으니까 더 올라가겠네. 자,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더 높다라고 봐요. 자, 더 올라갈 가능성 85%, 또 단기적으로 조정받고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 15% 정도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이 더 올라간다를 예측하니까 저는요,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요, 어쨌든지 간에 좋은 실적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기대감 소멸입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뭘로 올라왔냐면 20조 돌파할 거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올라온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요, 딱 예측했던 전망치 정도로만 나오는 순간은요, 이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삼성전자가 출렁출렁하게 되면 업종 전체, 자, 반도체주, 소부장 전부 다 통틀어서 어쨌든지 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 한미 반도체에도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좋게 나오면 무조건 간다라기보다는 좋게 나와도 흔들릴 수는 있겠구나까지도 열어놓고 자,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미 반도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업황도 좋고요.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고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HBM, 자, 그리고 이런 장비주에 대한 이 대장이라는 포지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요,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 자리는 우리가 이런 전고점 돌파를 자, 앞두고 있는 구간인데다가 자, 여기에다가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까지 겹치면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고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
제가 올라가지 못하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댓글로 나쁜 말씀 쓰시지 마시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 주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이런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 자, 조정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을 반복하면서 올라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자, 추격 매수, 물론 패스하고 싶으신 마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내가 1차적인 단기 고점 대응을 어디서 가져가는 게 맞을지, 그리고 여기서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요, 자, 어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앞전에 이 수익 실현한 이 수익금과 원금을 토대로 다시 한번 더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비중을 늘리고요, 한미반도체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자, 이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러면 제가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한미반도체, 자, 어떤 구간이요? 이 구간. 한미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10만원대 초반 아래에서, 자, 사셨던, 이 싸게 잡아서 들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뭐 오늘은 올라갔으니까, 자, 내일 뭐 조금 출렁인다고 한들 그게 치명타로 작용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약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미반도체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큰 그림에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 줄 가능성도 높기도 하니까, 자, 이런 분들은 지금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근데 오히려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자, 시장은 뭐가 나오냐면 다음 파동을 만들기 위한 매물 소화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이거는 집중하셔야겠죠. 자, 비싼 자리 구간, 올라가는 구간에서, 자, 올라갈 때, 자, 이건 기회야. 아니면 최근에 눌릴 때 10만원 초반대에서 12만원대, 그러니까 정확히는 10만원, 11만원 초반대에서, 자, 올라가는 구간대에서 따라오셨던 분들이겠죠. 자, 이런 분들은 전략을 조금 달리 잡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변동성이 지금 한미반도체 보게 되면 하루에도 몇 %씩 올라가요. 14%, 뭐 20%, 이 정도씩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인데, 결국에 우리가 이 흔들리는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목표를 가지고 차가운 머리로 들어왔으나 손이 먼저 나가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비싸게 사신 분들은요, 자, 제가 이 가격을 맞춰드린다? 이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자, 어쨌든지 간에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정확히 고점을, 자, 100원 원 단위까지 맞춰서 맞추는 사람은, 혹은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오직, 자, 신만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는 신이 아니죠. 여러분도 신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미반도체가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들 속에서 이 신호를 포착하게 되면, 자, 이 신호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올 때 비싸게 사신 분들은 1차적인 대응이 필수적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반도체 좋아요. 근데 좋아도 이 타이밍은,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 고점 혹은 매도 타점, 매수 타점에 대한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자,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조금 안 된다거나 어렵다거나, 혹은 이 황금손 다니엘의 관점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요, 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는 신고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자, 한미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후속주, 리포트까지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여러분들께서, 자, 한미라고 010-9630-2563번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단체 문자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미 남겨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영상 안 끝났습니다. 자, 이런 매수가, 매도가, 타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나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관점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받아보시고 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후속주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아니지, 이것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이 대응을 해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후속주가 뭐냐면, 오늘 혹시 평소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자, 이 현대차 주가가 올라간 이유 궁금해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 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 젠슨왕이랑 정의선 회장이랑 이 자율주행 관련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또 지금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랑 자율주행을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또 지금 우리 이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 로봇주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 로봇도 저는 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이 섹터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애들을 골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 내려가는 종목에서 많이 싸진 걸 찾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정이 나온 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이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로봇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죠?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앞전에 아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자,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삼성전자가 항상 한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달리고 있을 때 10만 전자까지 외치다가 자, 1년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도요,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면 이런 식의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이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자, 주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계산이 선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게 전장 사업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자, 이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듯이 자, 전장 그리고 로봇 이 두 가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근데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거냐면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에도 필요하고요. 전장 산업에 죄송합니다. 자, 전장 산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라이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 사람 그리고 자동차의 눈의 역할로 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이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자,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는 않아요. 다 납품을 받고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자, 위탁을 해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 로봇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추후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번 종목은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이 진행 중이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자,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장 산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CES에서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AI가 미래 먹거리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최근 시장의 상황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비밀 회동을 가질 정도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자,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요,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다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삼성전자 인수 후보군에 있었으며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종목 뭐가 있었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 한마디만으로 바닥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25배니까 엄청난 상승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25배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은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납품을 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이요, 돈 냄새를 맡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6년에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 처음에서 아니면 26년 처음으로 이 10배거를 달성할 수 있는 이 후보군이니까요,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 번호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인수입니다. 자,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다니엘이 준비한 이 10배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만 남겨주신 다음에 자 문자 보내셔서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이 한미반도체 이 타점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린다라고 했죠. 자 받아가시는 방법은 한미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두 가지 다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수랑 한미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구간 자체가 저점인 건 맞지만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받아가시면 받아가실수록 좋겠죠. 자 인수 그리고 한미입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다시 한미반도체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재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이건 또 알아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엔비디아 차세대 AI 슈퍼칩 바로 루빈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루빈에는요 자 HBM4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이 시장에서는요 적어도 8개에서 자 12개까지도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이 HBM4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바로 TC본더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쪽을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 HBM용 TC본더 양산을 위해서 장비를 테스트하는 곳은 한미반도체와 해외 업체 ASMPT 밖에 없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국내 기준으로도 봤을 때 다른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쪽으로도 장비를 공급하면서 2, 3년 내에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간극을 보여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실질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봐도요 한미반도체가 몇 퍼센트요 여러분들? 자 71% 시장 점유율이 70%가 되고요. 그리고 ASMPT가 5% 하나세미텍은 자 3% 정도 가량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격차만 보게 돼도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난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미반도체가 단순히 그냥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EM 관련된 산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중심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 HBM4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자 양산이 들어가느냐. 자 이 얘기가 핵심인데 시장에서는요. 자 2월에 확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샘플을 만드는 단계에서도요. 이 TC본더 장비가 필요하고 양산이 본격화되게 되면 자 뭐가 나오냐면 장비 발주에 대한 폭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은요. 이게 한 달 먼저 들어가면 실적 차이가 3조에서 5조 가량까지도 벌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진입한 쪽이 이 시장을 먹는 구조라서 고객사들도 결국에는 하루라도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된다? 이런 고객사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될수록 장비를 공급하는 쪽은 이 가격이랑 이 협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까지도 나오죠. 이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업계 최초로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번에 장비를 사게 되면요. 다음 장비를 2%포인트로 5년 동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요. HBM TC본더 장비는요. 한번 공정이 잡히게 되면 이 공정률이라든지 안정화 때문에 중간에 장비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술력이랑 자 실력도 좋고 시장에서 1위인데 자 고객사에다가 이 락인까지 걸어버리게 되면 경쟁사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화했던 경쟁사들이요. 자 2년에서 3년 동안은 따라오기 힘든 구조가 더 단단해지는 거죠. 자 게다가 이런 현금 배당 결정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이 기업이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산업 안에서 살아남는 장비 회사다 이런 인식이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제가 강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 살아 있고요. 쭉쭉 올라가 줄 겁니다. 재료도 너무나 좋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정은 열어두자라는 거. 왜냐면 이 전고점 돌파와 단기 급등 그리고 이런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겹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럼 결론은요. 우리 종목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흥분해서 추격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눌림이 나오면 그건 우리를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단기 고점들 속에선 우리가 매도, 분할 매도 혹은 이 차익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만 만약 내가 이런 고점과 저점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너무나 어렵다. 자 내가 지금 평단가가 좀 높아서 흔들릴 때 대응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실시간 대응으로 매수가 매도 타점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자 한미라고 010-9630-2563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거 내용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뭐 얼마에 몇 퍼센트 비중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타점을 딱 잡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타점이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면 한미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수합병 종목도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인수까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드리고요. 이 댓글로 어떻게요? 한미반도체 신고가 달성 끝까지 한 번씩 해보자 라는 뜻에서 신고가 달성 댓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